지금부터 물체의 자유도와 데이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자유도, 데이텀 이런 용어가 처음 듣는 거라서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은 다 우리가 해왔던 거야. 근데 그 개념을 정리해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체의 자유도가 데이텀 설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학습 목표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물체의 자유도, 그 다음에 자유도 구속 방법, 데이텀, 기계좌표계, 측정좌표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도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도 좋습니다. 오늘 과제가 요거였어요. 3차원 측정기에, 이게 3차원 측정기인데 여기에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우리가 3차원 측정기를 아직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X, Y, Z축 중에서 이 Z축은 무시를 하고 X, Y만 가지고 있는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투영기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거든요. 단지 투영기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십자선에 점을 맞춰서 측정했다는 거하고 이 3차원 측정기는 접촉식 센서가 있는 거 그 차이인데 그 센서만 빼면 나머지 XY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투영기 실습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런 제품인데 이게 이제 도면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면에서 요 X, Y 요 값을 측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투영기 십자선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측정해서 했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런 제품을 여기다 이렇게 맞췄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갖다 맞췄어. 그리고 측정했어요. 근데 요 단계를 정리를 해보자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면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니까 갖다 맞췄는데 요걸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거는 기계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이 축하고 제품하고가 세타만큼 틀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제품을 세타만큼 회전시킨다. 이게 첫 번째 작업이죠. 세타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그건 이제 알아서 한다고 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거죠. Y축을 제로에 맞게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죠. Y축을 0으로 이동시킨다. 여기서 0이라는 게 십자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을이 아니고 X축 0으로 이동시킨다. 이건 제품을 기계적 정의니까 제품을 세타만큼 회전시킨다. 그 다음에 Y축을 Z로 움직인다. 지금 이거예요. 자, 세타만큼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y만큼 움직여준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x를 여기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이게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게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1번하고 2번 작업을 동시에 했죠. 이거를 Y축 거기다 이렇게 갖다 맞춰가지고 거기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뭔가 내가 이걸 문제를 냈을 때는 뭔가 좀 복잡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뜻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기억해 보세요. 첫째, 세타만큼 회전시킨다. 제품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y만큼 이동시킨다. y만큼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x만큼 이동시킨다. 회전시켜서 이동하고 이동.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요거 x1 요거 그죠? x2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x2 마이너스 x1은 지름 그죠?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요거 나누기 2 요거는 x 중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y1 y2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요 값, 그 다음에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요 값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세타만큼 회전시킨다는 거, y만큼 이동시켰다는 거, x만큼 이동시켰다는 거, 요걸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단순하죠? 그럼 요걸 가지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기계적 정렬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좌표계로 하고 이 기계 좌표계를 옮겨버리면 안 돼? 이런 의견을 내신 분이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학적 정렬이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은 기계적 정렬에서 요 회전시켰다, 이동시켰다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자유도 구속 할 때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을 받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끔 TV에서 뭐 누가 뭐 잘못해가지고 구속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구속이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 감옥 가면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측정에서는 좌표계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제한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차원은 두 가지 용도로 써요. 야, 이건 차원이 좀 낮은데? 이건 좀 차원이 높은데? 라고 얘기할 때 차원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차원이 높다 낮다. 이때 레벨이라고 우리 레벨이 낮다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표현을 할 때 쟤는 생각하는 게 3차원적이야.
아, 쟤는 생각하는 게 1차원적이야. 이런 표현 쓰죠. 그거는 1차원적인 표현이라 1차원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각이 좀 단순하다는 뜻이고, 쟤는 생각이 3차원적이다 그러면 좀 복잡하다는 의미로 쟤는 뭔가 생각이 많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아, 쟤는 애가 4차원이야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4차원이라는 건 아주 비범하다는 칭찬도 되지만 쟤는 약간 또라이야 하는 또 그런 얘기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얘기는 그 좀 더 복잡하다, 좀 더 단순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한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쓰는 좌표의 개수. 예를 들면 우리가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좌표 축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차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좌표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X, Y, Z. 이 3차원이죠. X, Y 두 개만 좌표가 있으면 이건 2차원이고, 4차원 좌표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4차원은 없을 것 같죠, 왠지. 왜 없을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돼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측정물? 불가. 그러니까 4차원 축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각 좌표계는 서로 직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90도, 90도, 90도. 근데 여기 축이 하나가 더 생기면 이거는 각 축 간에 90도를 구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현재까지는 3차원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을 얘기할 때는 보통 뭐 시간과 공간 이런 걸 가지고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이쪽 벽으로 가면은 과거가 나왔다가 또 벽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면 현재가 오고 막 이런 게 섞여가지고 막 만드는 영화, 그런 거 보면 그게 이제 뭐 4차원 세계,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측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X, Y, Z 3차원 이제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라는 게 뭐냐면, 물체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성분을 자유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거를 분석을 해보면 성분이 몇 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행기를 한번 볼게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쫙 나를 지금 착륙을 하는 과정인데, 내가 사실은 평온하게 보이지만 이 비행기가 가면서 날개도 떨릴 것이고 아래 위로도 떨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회전도 할 거잖아요. 이렇게 회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작게 나타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걸 보면 좀 실감이 날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내가 이렇게 이 배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복잡하게 보이는 배나 평온하게 보이는 비행기나 이 움직이는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표현은 직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표현은. 그래도 보면 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축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성분은 뭐냐면,
이 축에 평행하게, 이 축에 평행하게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세 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성분 3개 하고, 그 다음에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하나,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 하나,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 하나.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3개, 평행하게 움직이는 성분 3개, 이렇게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6 degrees of freedom, 6자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물체 6자유도 하니까 뭔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간단해요. XYZ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성분 3개, 그 다음에 XY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 3개, 그래서 모두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그 투영기에서 좌표계 맞출 때 이거를 요 물체 6 자유도에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까 회전하는 성분 몇 개 우리가 구속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게 구속이죠. 회전하는 성분 몇 개? 아까 세타만큼 한 번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성분 하나, 그 다음에 Y하고 X 움직였죠. 그러니까 축에 평행한 성분 2개, 이렇게 구속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투영기에서 제품을 세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미 회전운동 1개 구속, 선형운동 2개 구속이라는 그 작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물체의 6 자유도라는 것은 이 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Z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회전, Y축을 기준으로 회전, Z축을 기준으로 회전 하는데, 이것을 X축으로 회전하는 성분을 U,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을 V,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을 W라고 표시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6자유도는 위치 자유도 3개, X, Y, Z, 그 다음에 회전 자유도 3개, 이렇게 구성이 된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요거를 이제 우리 측정 좌표계 설정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X축으로 평행하게, 요게 X예요. Y축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 요게 Y. 그 다음에 Z축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게 요게 Z.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 U,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 V,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성분 W,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 물체의 자유도라는 것은 물체가 공간 내에서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성분, 이거를 물체의 자유도라고 한다. 모든 제품은 6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선형 자유도, 위치 자유도, 이렇게 해서 X, Y, Z, 회전 자유도, 방향 자유도, 그래서 U, V, W, 이렇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도를 구속한다는 얘기를 쓰는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X, Y, Z, U, V, W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X, Y였어요. 근데 제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시켰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가 지금 XY 평면이니까 이게 Z축이잖아요.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분이 W가 되는 거예요. W를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를 구속하면 제품이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는데 얘를 y만큼 옮기고 x만큼 옮겼다. 그러면 y하고 x라는 선형 자유도를 구속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w를 구속하고 y하고 x를 구속했더니 제품이 이렇게 세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것을 이런 용어에 맞춰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럼 이 세타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알아내는데 그 알아내는 방법이 여기 하고 여기 두 점을 찍어서 소프트웨어에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런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직선을 만들면 이 기울기에 의해서 이 세타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엔가 얘를 측정을 해서 직선을 만든다. 그럼 뭔가 실체가 있어야 거기다 측정을 하겠죠. 제품이 실제로 측정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텀은 가공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높이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측정할 때 어디서 측정했어요? 이 정반에 측정했잖아요. 정반에서 여기다가 높이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올려놓고 제품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이트 게이지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인디케이터다가 이렇게 측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다 뭔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반의 윗면 이거를 데이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 좌표계라는 것은 어떤 가상의 좌표계잖아요. 근데 이 가상의 좌표계가 무엇을 통해서 설정이 되냐면 실제 가공된 면을 통해서 측정 좌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좌표계가 만들어지는 그 면, 측정한 면, 즉 측정 좌표계를 만들기 위해서 측정한 그 점이나 면, 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는 거고요. 자유도라는 것은 이 데이텀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 즉 데이텀을 측정해서 측정 좌표계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체의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정렬 이것은 다 같은 얘기예요. 물체의 자유도 구속은 측정 좌표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측정 좌표계는 데이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물체의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정렬 이건 다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자유도 구속 이거는 주로 뭐 물리학이라든지 기구학이라든지 또는 로봇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자유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설계나 가공 여기서 이제 데이텀이라는 말을 쓰고 측정기에서는 측정 좌표계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데이텀이라는 말도 쓰고 하죠. 이렇게 볼 때 자유도 구속, 데이텀 설정, 측정 좌표계 설정 이건 다 같은 말을 각 분야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데이텀이 그러니까 자유도를 구속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병진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선형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축.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병진 운동은 각 좌표축에 평행하게 이동하는 선형 운동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X, Y, Z축 방향의 이동. 그리고 회전 운동은 각 축을 기준으로 하는 회전 운동.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이라는. 그리고 이 자유도를 표기를 할 때 우리가 X, Y, Z, U, V, W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ASME 표준이에요. X, Y, Z, U, V, W ASM에서.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르게도 표현을 하는데 ISO 규격을 사용하는 데서는 요 X를 이동한다 그래가지고 트랜슬레이션 X, 트랜슬레이션 Y, 트랜슬레이션 Z 해서 TX, TY, TZ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도 로테이션을 하는데 X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하는데 Y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하는데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서로 다르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주로 여러분 삼촌 측정기 할 때는 이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지만 TX, TY, TZ, RX, RY, RZ 이것이 X, Y, Z, U, V, W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또 기구학이나 이런 데서는 뭐 피치, 요, 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피치, 요, 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뭔가 회전 운동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속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자유롭게 구속을 한다.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세 점을 이렇게 받쳐주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못하겠죠. 여기서 받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는 거를 못해요. 즉 여기서 한 점, 두 점, 세 점을 밑에서 받쳐주면 얘가 이 Z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성분이 구속이 된다, 고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얘를 지금 X, Y, 얘를 X, Z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이런 성분,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이런 성분, 그 다음에 Z방향의 이동, 요 세 가지가 Z하고 U하고 V가 구속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냐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성분, 그죠? Z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요 성분하고,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측면에 두 점을 측정해서 이런 직선을 만들어주면 이 직선에 의해서 Y축으로 움직이는 성분이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 이 W가 구속이 되겠죠. 여기 얘가 이쪽으로 이제 회전을 이렇게 못하니까.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X성분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한 점을 찍어주면 요 X성분이 구속이 된다. 그래서 X, Y, Z, U, V, W가 전체적으로 구속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 2, 1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모든 측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도 구속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올려놨을 때 Z하고 UV 대신에 X, Y하고
W는 구속이 안 되니까 두 점을 측정을 해서 Y하고 W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측정해서 X를 구속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간상에서 이 제품이 구속이 된다. 이런 원리인데 요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자유도를 구속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도를 구속하는 이유는 자유도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간상에서 물체를 고정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데이텀 지정이라든지 측정 좌표계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도를 구속시킨다 라는 거고요. 자유도는 데이텀에 의해서 구속된다라고 했는데 이 데이텀이라는 것은 실제 가공된 제품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1데이텀, 2데이텀, 3데이텀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